자, 저 오늘 네이버를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하락의 끝에 뭐 "벌써 끝났다." 뭐 "어저께 나왔던 이 상승이 벌써 끝난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이버는 이제 시작이에요. 절대 매도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이 많아요. 뭐 이게 완전 추세가 뭐 끝났고,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는 끝난 거고, 뭐 결제 시스템 관련된 재료는 끝났다. 올해 뭐 이 섹터에 대한 수급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 또 우리 짝짝꿍 형제인 우리 카카오가 계속 이런 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연쇄돼서 계속 네이버에게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 아직 그 섹터에 대한 순환매, 또 그 순환매가 다시 한번 더 이 결제 쪽 플랫폼 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나오고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건 다시 무섭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 이 네이버라는 종목, 카카오라는 종목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다 기술적인 분석들을 포함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그거예요. 일단 재료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할 게 없어요. 앞으로 네이버는 더 분기별 실적, 눈에 보이는 숫자, 이런 것들은 준수하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럼 주가 도대체 언제 올라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자, 오늘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키움증권은 개인들의 매수나 또 매도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JP모간에서 확실하게 물량을 좀 잡고, 미래에셋이나 이런 메릴린치와 같은 이 외국계 자금들도 오늘 이런 하락에 네이버를 담았습니다. 확실하게 담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뭐 그냥 단발성 매수가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저는 이제 매집을 좀 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최근 이 JP 보강 같은 경우도 이 저점 바닥부터 슬금슬금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메릴린치는 지금 한 3일 연속 순매수를 우리 네이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 구간에서 확실한 자리들 기술적으로 뚫어주는, 저항대벽이 뚫리는 자리들만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보면, 결국 이 저점 바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그 지점 단계에서 이거를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 ABC 조정은 저는 0.38이 여기 라인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가 고점 지키고 계속 줄곧 내려올 때마다 절대 매도 금지를 외쳤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절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가 너무나 중요한 구간이었고요.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린 이 정말 나오는 이 조정 단계에서 나오는 이 과감하게 이 타점을 내가 어떻게 더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셔야 될 텐데, 자,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좀 주봉으로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볼 때 확실하게 예전부터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이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 또 고점에 대한 오파 고점에서 확실하게 다이버전스 구간, 또 이게 고점 뒤에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0.38에서 살짝 이탈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는 상승을 그려주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반복해서 우리가 타점만 잘 잡아 나가면 네이버는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는 정말 이런 실시간 장중에 나오는 확실한 타점과 앞으로 대응과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끌고 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함께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저 박프로와 함께 재미있게 좀 같이 이끌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인 이 네이버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이렇게 저도 한 15년 정도를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간절하게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뭔가 100%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더라고. 결국 내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떤 타점을 잡아 나가느냐, 또 이 타점을 내가 반복적인 매매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네이버만큼은 계속 또 이런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해 나갈 거고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자료들 준비를 해 놓고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놓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은 다 공유받을 수 있으니깐요. 이러한 자료들도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하는 어느 정도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저기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최근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 인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지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